안녕하세요. YMY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죠? 저도 사람을 볼 때 크게 한 가지의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과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으로 인해 상처도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만큼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좋은 일, 행복한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부각시키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감히 내 상처를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냐?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다녀봤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 그렇게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계속 생각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 말이 듣기 싫으시면 영상을 끄시고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마인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맷집이 달라요. 각자 느끼는 상처의 크기도 달라요.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쉽게 이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련으로 인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시련이 왔다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누구는 그 시련을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아까 그 형을 만났는데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산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은 실적도 좋아요. 동료들에게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형님은 뭐 엄청 대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받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2016년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큰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 나만 없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고 그 생각이 결국엔 저를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요즘도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배신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손절해버려요. 이걸 보면 나에게 단점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원래 정 때문에 인간관계에 하나하나 목매였던 사람이에요. 그 성격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성격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도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이 많은 성격이 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점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나니까 단점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장점인 줄로만 알았던 나의 성격이 계속 장점으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점이었던 성격이 상처를 만들고 그 후에 깨달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정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에게만 정을 주기 시작했어요. 인정, 애정보다 신뢰를 먼저로 생각했어요.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아쉬운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편한 것도 있고 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이 많은 성격은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자체의 타고난 성격이고 이 성격을 장점, 단점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문제인 거예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에게 집중력이라는 게 장점이기만 할까요?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무언가에 딱 집중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못해요.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집중력을 살려서 그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마다 커다란 상처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원래 그래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요. 나는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살았다고요?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또라이보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남들에게 준 상처가 솔직히 더 많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질 수도 있게 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련은 상처를 만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나를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장점인 줄로만 알았던 성격이 단점이 되는 순간도 있고, 단점인 줄로만 알았던 성격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성격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나쁜 감정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주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에도 사랑이 바로 첫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남에게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모여요. 좋은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존감이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성격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지 마세요. 나의 모든 장단점을 그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세요. 내 성격이에요.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성격을 먼저 사랑해주세요. 자존감이 알아서 올라가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진짜 강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